화수분이라는 현대소설이 있거든요. 전영택의 1920년대 작품이에요.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 괜찮으시죠? 한 가족인데 아빠 이름이 화수분이에요. 화수분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써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반어적 이름이에요. 직업이 행랑아범이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냥 일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행랑아범이 겨울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연락이 와요. 수분아, 우리 고향에 지금 일손이 필요한데 너가 딱이다. 와가지고 돈 좀 벌어가 가족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나 언제까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 잘 보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내려간 사이에 몇백 년 만에 폭설이 옵니다. 눈이 엄청 온 거예요. 이 화수분이라는 애가요, 정해진 날짜에 못 와요.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못 와요. 와이프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걱정되겠죠. 요즘은요, 니네 예를 들어 제주도 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결항됐어요?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되죠. 엄마! 지금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데 엄마 이 김에 나 제주도에서 한 달만 살고 하면 안 될거나? 그럼 엄마가 뭐? 뚝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니네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죠. 맞지? 아니 눈이 오는데 전화도 없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거 혹시 엄청난 대단한 결심인 거 아세요? 이게 바로 되는 사람이 그래도 시야가 좀 있는 거예요. 니네 만약에 남자친구 찾으러 갈 거야? 여자친구 찾으러 갈 거야? 근데 밖에 추워. 뭐 입으면 돼? 그래, 망클레어 입으면 되잖아. 맞지? 됐어? 근데 망클레어 있니? 없잖아. 저고리 몇 개 껴입고 가는 거다. 여학생들 하나만 물어봐도 돼? 누나사 바위 시려 뭐 신으면 돼? 어그 신으면 되잖아. 어그가 없다고. 집신이야. 근데 그 와중에 산길이겠냐 평지겠냐? 산길이겠지. 근데 심지어 애 데리고 가야 돼. 야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서술자인 나가 있어요. 얘가 말려요. 제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애 데리고 그 산길 어떻게 갈 거냐. 안 된다. 말리는데 말을 듣냐. 그래서 내가 화수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네 아내가 너 보러 간다는데 도저히 얘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제발 좀 어떻게 좀 말려봐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알려준단 말이야. 화수분 뭐 할까요? 1번 아내랑 자식이 오는데 기다려야지. 따뜻한 남쪽 나라. 2번 걱정되니까 마중 가야겠다. 뭐겠어? 2번이겠죠? 얘가 마중을 요렇게 나갑니다.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소설의 마지막 세 줄을 가장 좋은 목소리를 읽어드릴게요. 왜 웃으시죠? 몰입해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나무 장사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막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외시키고 왔다. 이게 마지막 세 줄입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슬프다. 고해야 할 것 같다지. 슬퍼요? 제가요 10대 때요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때는 어땠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죽었네. 20대 때는요 애는 살았네. 근데 30대 때 읽을 때는요 제가 농담 아니라 오열을 했어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오열을 했거든요. 네가 한번 맞춰보세요. 뭐 때문일까? 나한텐 있고 너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가족이래요. 너 가족 없어요? 나한테 있고 너한테 없는 거. 나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장면이 슬펐을까? 문학을 좀 읽을 줄 아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툭 치는 거. 나 물어볼게. 왜 애가 툭툭 치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또? 배고파서? 맞아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애를 키워온 입장에서 툭툭 치는 건 그냥입니다. 뭘 알고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요 진짜 크나큰 잘못된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아침잠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5시 50분에서 6시면 무조건 일어나요. 근데 알겠지만 제가 강사니까 전 늦게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보세요. 얘가 지금 이제 잘 거리고 그때 처음에 걸음 막 시작할 때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러고 걸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걸어와. 이렇게 딱 걸어오더니 내가 자고 있었는데 거기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막 때려 이렇게. 진짜 이러나니까? 그래서 내가 놀라요. 왜 이래? 요즘도 그래요. 요즘이야 아빠 일어나라고 알고 때리는 거지만 아기 때 보통 부모를 툭툭 치는 건 그냥 본능입니다. 내가 진짜 슬펐던 건 둘이 껴안은 시체잖아요. 왜 그래요?
얘 살리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맞지? 근데 이 아이는 평생 이런 부모가 있었다는 걸 모를 겁니다.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1920년대 얘가 어떻게 살까? 특히 내 딸이라면? 이래서 슬픈 겁니다. 지금 내가 3가지 얘기했거든요. 알아들으셨어요? 난 니네가 소설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공감하고 한 번쯤은 성찰하는 소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능 문학에서는 이게 불가합니다. 왜? 너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살아온 시간과 세월이 다른 겁니다. 요걸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수능 출제의 목적을 한번 적어보죠. 작가라고 좀 적으시고요. 작품이라고 적으시고요. 독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니네 오늘 요거 하나 이해한 걸로 소설 다 이해한 거예요. 소설을 썼다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가는요, 어떤 시대, 어떤 현실, 어떤 사회의 모습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제 워딩 기억하세요? 증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회 이야기 전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작품 속에 한 개인의 이야기로 축소시킵니다. 이게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포로가 된 한 형제의 이야기를 쓴다. 이게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소설입니다. 너희들은 수능날 작가야 작품이야 독자야? 이거죠? 설마 스님, 저는 수능날 제 인생의 드라마를 쓸 거거든요. 저는 작가입니다. 비극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독자입니다. 너희들은 독자로서 시험장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읽습니까? 사회 이야기를 읽습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지문 읽을 때 읽게 됩니다. 근데 출제하는 선생님들께서요, 작가가 그래도 사회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싶고 니네가 사회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교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니네가 독자로서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를 이걸 통해서 좀 적을래요? 인식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거든.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상 소설의 출제의 목적이 된다. 단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뭘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뭘 매개로? 보기를 매개로. 보기가 언제나 그렇진 않겠지만. 됐어?